그리스 신화 속에 정의를 상징하는 여신 디케는 왼손엔 저울, 오른손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정의의 여신 디케. 이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한쪽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한쪽에는 검을 들고 있죠. 그리고 특이한 건 눈을 가리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죠? 저 저울은 죄의 무게를 다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죄가 무거우면 저 칼로 처벌을 하겠죠. 근데 특이한 건 왜 눈을 감고 있을까요? 그죠? 그런 거겠죠. 상황은 이해하지만 당신은 어쨌든 죄를 지었다. 심적으로는 내가 이해를 하지만 우리는 처벌할 수고, 당신의 죄가 너무 무거워서 처벌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의도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게 어떻게 처벌을 받지? 그러하지만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걸로 이 디케라는 이 정의의 여신상은 보통 법원 앞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저울 대신 법전을 들고 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법원 앞에 많이 서 있는 여신상은 조각상이나 이런 거는 보통 이 조각상 스타일로 많이 만들죠. 그래서 오늘 재밌는 기사가 하나 떠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흉기에 찔리자 맨손 제압했는데 법원 정당방위 아니야. 술을 마시다 흉기로 자신을 찌른 친구를 맨손으로 제압한 40대 남성이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를 이렇게 쭉 보면 친구끼리 이렇게 술 마시다가 뭐 말다툼이 좀 있었나봐요. 그래가지고 뭐 친구 한 명이 칼을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 휘둘렀겠죠. 휘둘러가지고 팔을 한 번씩 그었나봐요. 상황은. 그래서 근데 이 뭐 A가 있고 B가 있는데 B 친구가 어떻게 뭐 운동을 좀 했나 보죠. 운동을 해서 칼을 이렇게 발로 탁 쳐가지고 이제 손에서 칼을 떨어뜨린 후에 이제 찬 거죠. 열이 나니까. 들고 차가지고 갈비뼈가 이제 부러졌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배를 들고 찼나 보죠. 뭐 친구들끼리 그렇게 많이 싸우죠. 물론 이렇게 심하게는 안 하지만. 그래서 많이 다쳐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보통 합의금을 요구하죠. 다쳤으니까 이제 치료비 달라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아마 고소를 했겠죠. 너 왜 이렇게 다쳤냐? 아니면 누가 신고를 했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다쳐가지고 둘이 이렇게 말다툼 하다가 나는 이 친구를 때렸다. 말다툼 하다가 때렸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정당방위인 걸로 뭐 이렇게 피해 가려고 했으나 그게 안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김씨가 자기가 직접 신고를 경찰에 했네요. 그죠? 차근차근 그렇게 이야기하고 감정된 목소리, 흥분되지 않는 목소리 뭐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냉정했다는 거죠. 법원의 판단은 충분히 근데 이건 좀 애매하죠. 저는 이 상황이 아니라면 말을 못 하겠어요. 이 상황에 닿으면 칼로 막 휘두르고 그러는데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여기 칼로 뭐 발로 차서 떨어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친구 같죠. 일반인들은 칼 들으면 도망가기 바쁠 텐데, 그죠? 그 칼을 들고 있는 칼을 발로 차고 이렇게 들고 찼다는 거는 굉장히 어떤 싸움을 잘하는, 그 유단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싸움을 잘하는 친구 같아요. 그죠? 그렇게 예상이 들죠? 그 다음에 굳이 저렇게 친구끼리면, 그죠? 칼로 이렇게, 그러니까 법원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칼로
칼을 발로 딱 차가지고 저쪽으로 날렸으면, 그죠? 그 날렸으면 칼을 어디 안전한 데다 치우면 충분히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거였다고 봐요. 그죠? 굳이 전치 5주까지 차기는 과도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만약 친구끼리니까. 모르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냥 친구를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좀 이렇게 좀 진정시키고 말이죠. 그냥 칼만 어떻게, 만약에 칼이 이렇게 탁 해가지고 저쪽으로 칼을 보냈으면, 좀 진정시키는 어떤 과정이 필요했을 텐데, 그게 좀 아쉽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뭐 다행히, A씨가 이제 그쪽,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 합의를 했나 보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일 많죠. 그러니까 싸움 못하는 친구가 싸움 잘하는 친구한테 막 이렇게 술 먹고 객기 부린다 그러죠. 이 새끼 지기 부린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다가 뭐 그런 식의 싸움이 된 게 아닌가. 근데 이게 만약에 이건 이제 친구 사이니까, 그죠? 이거는 이제 친구 사이니까 다행히 이렇게 뭐 근데 불상사가 있었죠. 전치 5주 정도면 불상사가 있었고, 했지만 어쨌든 뭐 처벌을 원치 않았으니까, 친구 사이니까, 처벌을 원치 않았으니까 뭐 그렇게 마무리가 잘 됐는데, 가끔 그 영화에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 형사가 이렇게 상대방은, 그러니까 범죄자를 죽인 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범죄자를 죽이고 자기 다리를 이렇게 총으로 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정당방위를 위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총이 없는데, 자기가 B라는 사람이 총으로 쏘고 자기 다리를 자기가 쏘는 거죠. 그리고 그 총은 A씨한테 쥐어놓고, 이 친구가 나한테 총을 쏴서 내가 다시 총을 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 영화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 일이 뭐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건 만약에 친구 사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친구 사이가 아닌데, 모르는 사람인데, 흉기를 들고 왔어. 그죠? 흉기를 들고 와가 내 팔에 이렇게 휘둘려가지고, 모르는 사람인데 휘둘려서 한 칼 줬어요. 그죠? 한 칼 줬는데, 어떻게 내가 싸움을 좀 해가지고 탁 쳤어. 쳐가지고 칼을 날리고, 제압을 했어요. 그죠? 칼을 날리고, 칼을 발로 탁, 어떻게 멋지게 걷어차고, 제압을 했어. 그죠? 제압을 해서 경찰을 불렀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똑같은 사안이지만 제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 친구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럴 때 이 여신이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여신이 눈을 가리고 있을까요? 그죠? 그죠? 그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거죠. 참 그래요. 그죠? 요즘 이렇게 사건들이 얼마 전에 왜 휴대폰 야동 사건 있지 않습니까? 자꾸 그게 머릿속에 맴돌아 가지고 지금 몇 번째 써먹고 있는데, 그 휴대폰 야동 사건이 만약에 여자였다면 어떨까? 여자였으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어느 동네에 가난한 집 딸이 되게 아리따운 거예요. 되게 아리따운 아가씨가 있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 본의 아니게 휴대폰 안에 누군가가 이 휴대폰 안에다가 그런 파일을 넣어놨어요. 자기는 몰랐는데 누군가가 이 파일을 안에 넣어놨어. 그죠?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휴대폰을 어쩌다가 부신 건물 비슷하게 휴대폰이 걸렸어요. 그래서 형을 받고
변호사를 2명이나 썼어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 1인당 200 이상 줘야 되겠죠. 400만원, 한 3, 400 줘야 되겠죠. 그럼 최소한 2명 쓰니까 600만원. 그리고 뭐 수사하고 뭐 조사하고 일한다고 돈, 뭐, 그 좀 들어가겠죠? 그러면 최소한 1000만원 이상 깨졌을 거예요. 그죠? 최소한. 근데 이 친구가 또 소송이 졌잖아요. 그죠? 소송이 졌는지 안 졌는지 좀 확실하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송이 만약에 졌다고 칩시다. 그래서 형이 한 2년 정도 형이 확정됐다고 칩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정도에 그런 일에 걸려가지고 감옥을 갔어요. 그죠? 감옥을 갔는데 2년 후에 나왔겠죠. 그럼 만약에 형이 확정돼서 2년 후에 나와가지고, 그럼 중졸이잖아요. 학교에서 딸렸을 테니까. 그 친구가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그 소년원안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검정고시 칠 수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옛날에 신창원 그 탈주했던 신창원 씨도 뭐지, 교도소에서 그걸 했다 그랬거든요. 검정고시 공부한다 그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검정고시 준비를 한다면 출소 이후에 검정고시 칠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검정고시를 거의 합격한다고 봤을 때 이 친구의 학력은 어쨌든 중졸이에요. 그죠? 그죠? 그리고 이미 전과가 1범이에요. 그죠? 근데 외모는 되게 아름다워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집이 좀 형편이 넉넉하면 상관없지만, 집이 만약에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변호사 비용을 어때다 돈을 빌려 가지고 했는데, 만약에 돈을 못 줬어요. 그럼 2년 동안 그 이자가 불었겠죠? 그죠? 2년 동안 이자가 불어났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출소해서 집에 와 있는데,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돈 갚아라. 빚쟁이들이 와가 돈 갚아라. 이러고 부모님도 니 때문에 빌린 돈이니까 이제 니가 성이니까 니가 갚아라 이랬어요. 그죠? 그랬는데,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이 친구가 그러면 어디 가서 취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미 전과 1범이고 아무도 안 써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는 건 별거 없어요. 이 친구의 선택.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유흥가로 갔다고 칩시다. 그죠? 그럼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요즘 그 빚쟁이들이 그런다면서요. 남자는 경우는 모르지. 남자 보고는 장기 팔아라 그러고, 여자들은 유흥업 가가지고 일해서 돈 벌어라 그런다면서요. 그럼 이 친구는 갈 수 있는 데는, 단기간에 많은 돈을 주는다고 이렇게 꼬실 때는 유흥업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유흥업에 가서 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빚을 갚을 수도 있고, 빚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죠? 잘못 빠져. 그건 대부분 빚이 늘어나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대부분은 빚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아무튼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 형사하고 만약에 그 유흥업자하고 만약에 짰어요. 그래서 이 형사가 가난하고 이쁜 집 딸내미들을 다 전과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유흥업에 하기 위해서, 유흥업에 보내기 위해서 만들었겠어. 왜 유흥업에 보내냐? 그렇게 해야 이 유흥업자한테서, 유흥업자가 장사가 잘 되고, 이 유흥업자가 경찰한테 상납을 할 테니까. 그죠? 뭐 이런 커넥션이 만약에 있다. 이거 만약입니다. 가정입니다. 만약에 이런 게 커넥션이 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양산을 한다. 그 가정을 했을 때 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죠?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경찰이었나 누가 그 여고생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했던,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결국 잡혔죠. 꼬리가 길어서 잡혔는데, 경찰들이 다 정직하진 않잖아요. 그죠? 경찰들 물론 뭐 정직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경찰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렇게 상납받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요. 그죠? 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나겠죠. 그죠? 이런 경우도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럼 어디까지 정당방위를 할 것이냐? 어디까지 정당방위를 할 것이냐? 그죠? 근데 이거는 전치 5주 나올 정도는 아니다. 전치 5주 나올 정도의 어떤
일은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지만 실제로 생명에 위협이 오죠. 그 만약에 이 친구가 심각한 부위에 찔렸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래요, 그죠? 여러 가지 상황, 그죠? 근데 이런 거는 여기 뭐 조리 있고 조리 있게 진술하고 감정의 동요도 없다 이런 거는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관적이잖아. 내가 보기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보기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제 그죠?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비교적 조리 있게 진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객관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죠? 이런 게 이제 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 친구가 만약에 처벌받았으면 뭐 그럴까요? 만약에 이 친구가 속이려고 그냥 이 친구 두드려 패고 지 팔에다 칼로 그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냥 존나 패고 지 팔에다 지 스스로가 칼 가지고 싹 껐으면, 정신없는 상태에서 칼 껐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경찰관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옆에 이렇게 보면, 이 경찰이 가슴에 다는 웹캠이 있어요. 한국도 이 웹캠이 있더라고요. 약간 스마트폰 같이 생긴, 이런 소소형 카메라를, 근데 난 못 봤는데, 하여튼 뭐 저런 카메라를 가슴에 이렇게 다나봐요. 그리고 미국 스타일은 여기 귀에 있는데 달죠. 어떤 귀에 이렇게 헤드셋처럼, 드라마나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헤드셋처럼 이렇게 달죠. 얼굴이 보이게끔. 아무래도 가슴보다 눈높이가 높은 이 귀 쪽에 다는 게 아무래도 화각이 넓을 테니까. 저렇게 가슴에 달면 얼굴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미국 쪽은 카메라를 총을 많이 쏘니까 아무래도 얼굴을 정확하게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저렇게 다는 게 아닌가. 가슴에다 저렇게 달면 아마 찍히는 부분이 있고 안 찍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죠? 뭐 이게 좋다 이게 뭐가 좋다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아무튼 아무튼 이런 웹캠 카메라, 경찰들이 항상 이렇게 웹캠을 찾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그 현장을, 만약에 뭐 비리나 이런 게 없다면 그 현장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카메라로 한번 쭉 다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요즘 군인들도 작전을 할 때는 이 헬멧에다가 카메라를 달고 하잖아요, 그죠? 헬멧에다가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다 이렇게 체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악의적으로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증거를 항상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막 싸우고 있는데, 막 이런 경우 막 싸우고 있고 두드려 맞고 있는데 그걸 하겠어요? 싸우고 있고 두드려 맞고 있고 하는데 카메라 언제 들어가 카메라를 찍어요, 그죠? 정신이 없는데, 그죠? 그렇다고 진짜 무슨 강박관념 걸린 사람처럼 매일같이 찍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죠? 요즘 좀 좋은 게 이제 자동차 블랙박스 같은 거, 요즘 좀 좋은 게 자동차 블랙박스 같은 게 그런 건 좀 좋은 것 같고, 그죠? 쭉 이렇게 찍고 가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건 좀 비교적 괜찮은 것 같고, 그런 장치, 그죠? 근데 솔직히 참 그래요. 세상이 너무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경찰들도 요즘 보면 이 웹캠이라든지 이런 게 장비가 좋다 보니까 좀 더 이게 확실한 증거죠. 확실한 증거기 때문에 웹캠 같이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음성도 녹음되고 화면도 녹음되고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죠?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 웹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건 CCTV, 정부 CCTV. 그러니까 우리가 웹캠을 보면
우리가 이게 핸드폰으로 찍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이 동네 주변에 보면 요즘 CCTV가 골목마다 억수로 많아요. 그 쓰레기 치우는 데도 있고, 길거리 다닐 때도 있고, 길거리 다닐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CCTV, 동네 CCTV가 어디 있는지 위치 정도는 이렇게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그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쓰레기 무단 투기한다고 CCTV 설치 되게 많이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을 정부가 원한다면 다 감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런 것도 가능하고, 또 뭐가 있냐? 정직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도 112에 신고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뭐 119나 112나 이런 데다가 신고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112나 119에 신고를 하는 것도 뭐냐면 자기는 떳떳하다 이거니까. 그죠? 자기는 떳떳하다, 난 죄가 없다라고 알리는 거니까, 그 경찰서의 객관적인 증거, 경찰서의 객관적인 증거와 그게 신고가 되면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죠? 신고가 되면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알라바이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술이 웬 쓰죠, 술이. 술이 웬 쓰죠? 그러니까 술 안 먹어야 돼요, 그죠? 술 좀 적당히 하시고, 요즘 좀 이렇게 술 많이 드시나 보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경찰이 이렇게 술 취하신 분 제압을 하는 거 봤는데, 과잉 진압이 아닌가, 그죠? 제 아버지도 술 먹고 참 애 많이 먹이거든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참 술 먹고, 술이 왜 있어요, 그죠? 술 먹고 횡단보도 건너다 교통사고도 예전에 한번 났었고,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때 그 아버지 때문에, 그땐 제가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다치지 마라 그러면서 하여튼 그 전화가 그렇게 많이 안 와서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그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술 먹고 횡단보도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연락을 못하고 이제 형한테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핸드폰이 없으니까 이제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보호자인 제가 못 가서 뭐 좀 이렇게, 형이 서울에서 막 내려오고 이랬어요. 그 앰뷸런스인가 뭐 경찰이나 누가 전화를 했겠죠, 119나.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사면서 핸드폰에 카메라가 이제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그 미성당만도 보면 병원이 이렇게 나오죠. 그때 저희 아버지도 정확하게 저도 뭐에 박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박았대요. 차에 박았다고,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부딪혔다고, 눈 좀 째지고, 뭐 옆에 이 사람들처럼 갈비뼈 거의 여기 전치 몇 주 났나, 6, 7주 나왔나, 갈비뼈 멍 좀 들고 그랬어요. 그죠? 교통사고 나가지고. 근데 그런 기록은 형사가 보험 처리하기 때문에 수사를 해요. 제가 어제도 그랬지만 교통사고 확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 경찰서 가면 관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송파구면 송파구 자기 살고 있는 거기 관할에 무슨 동에 경찰서 파출소가 있어요. 거기 가서 떼달라 그러면 떼줘요. 교통사고 확인증이라고. 어디서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있으면 이제 그 오해를 안 받겠죠. 그죠? 불필요한 오해를 안 받겠죠. 그죠? 그리고 자기가 알르바이가 있다는 걸 항상 한 번쯤은, 물론 너무 이렇게 막 강박관념처럼 하는 건 그렇지만, 자기 알리바이를 자기가 증명할 수 있으면 참 좋아요. 만약 옆에 친구가 있다든지, 그죠? 옆에 친한 친구랑 같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제가 그랬죠. 주기적으로 친구들한테 친한 친구한테 카톡 한 번씩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그죠? 자기 알리바이를 자기가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내가 집에 있었다, 만약에 어디 이상한 전화가 와가지고 가는데 내가 좀 오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집에서 나가는 걸 찍는 거예요. 그냥 셀카로 찍는 거죠. 아, 지금 무슨 일이 있어서 어디를 좀 향하고 있는데 뭐 별다른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러고 잠깐 짧게 촬영을 하고 집 앞에서 지금 내가 출발하고 있다라는 걸 대문 앞에서 찍는 거죠. 집 안에서 찍든지 뭐 그렇게 알리바이를 잠깐 남겨두는 것도 괜찮아요. 세상에 그 다른 사람들 한 서너 명이 입 맞춰가지고 위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별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서너 명만 입 맞추면 돼. 그죠? 저 거짓말 잘한다 이러고, 자네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이러고, 그렇게 입 맞추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위증이 굉장히 또 많아요. 위증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몇 명이 짜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의 방어를 해야 된다. 그죠? 근데 그게 난 친척들하고 친하고 친구들하고 관계가 좋은데, 난 그냥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천만에요. 그죠? 여기도 봐요. 친구가 칼로 찌르잖아. 천만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방어를 해야 돼요. 그게 가장 간단한 거예요. 왜냐면, 경찰이 개입하게 되면, 오라 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좋을 게 없어요. 그죠? 서로 피곤하잖아요. 아예 갈 일이 없게끔 만드는 게 좋죠. 그죠? 오라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안 좋아요. 그죠? 경찰들도 좀 아까도 카메라 이야기했지만 이런 웹캠을 달고 다니는 걸 생활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미란다 법칙을 불려줄 거다 그러면 발음을 조금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똑바로 뭉개지 말고 정확하게 웅얼거리지 말고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유튜브 같은 거 하고 그게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자기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녹음기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녹음해서 들어봐요. 내가 지금 발음이 정확한가, 내가 듣기에도 못 알아들을 정도인가, 그죠?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럼 서로가 오해가 있잖아요. 그죠? 서로가 불필요하게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황당하잖아요. 난 아무 죄가 없는데 자꾸 오라 가라 전화 오고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도대체 내가 무슨 죄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죠? 전 유튜브 하는 게 참 좋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이게 유튜브도 유튜브지만, 그런 이상한 일 있을 때, 좀 찝찝한 일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이거 잘못되면,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쯤이면, 이거 좀 뭔가 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죠? 유튜브 하는 거예요. 유튜브 같은데 공개적으로 올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죠? 영상 찍어가지고, 핸드폰 영상 찍어가지고, 그날에 있었던 일 같은 거 대충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일기 쓰듯이,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간단하게라도,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슬프다, 이렇게 하다든지.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적어 놓으면 좋죠. 사람이 기억이라는 게 가물가물 하거든요. 그때 내가 뭐 했더라? 기록을 안 해놓으면 가물가물하다고요. 그죠? 그리고 녹취 같은 거 전화 오면 녹음하고 이런 거는 기본이고, 그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리면 가진 게 없잖아요. 어린 거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잘 안 건든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고 재물이 쌓이고 뭔가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타겟이 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그죠? 만약 지금 같으면 마블에서 저한테 굉장히 공격이 들어오겠죠. 왜냐면 영화들이 지금 다 표절이니까 돈은 주기 싫고 시나리오는 다 처베꼈고 이제 내용은 다 알고 내용은 안 봐도 뻔하고 이러니까 지금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딱히 소송할 수는 없고 2년 전에 올려놓으니까 딱히 소송할 수는 없고, 그죠? 소송하긴 그렇고 이슈를 만든 게 그렇고 돈은 주기 싫고, 그죠? 열받겠죠. 마블 특히 디즈니가 그게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표절과 관련해서 굉장히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이렇게 저작권을 주장하는 그런 게 굉장히 심하대요. 근데 지금 어제 개봉했죠. 상치 어제 개봉했는데 지금 영화 보고 온 사람들이 유튜브에 이렇게 대충 내용 올려놓은 거 보면 똑같더라고요. 그죠?
물론 뭐 약간의 각색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똑같더라고요. 그죠? 뭐 저도 지금 갈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근데 상치는 재미없다는 사람도 있고 그냥 패스하는 게 낫지 않을까? 디즈니 플러스 수준이라는 사람도 있고 디즈니 플러스보다 못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냥 디즈니 플러스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재난지원금 받으면 그때 가볼까 좀 생각 중이에요. 그때까지 상치가 할지 모르지만 지금 한관 있다고요. 한관 있더라고요. 저도 CJV 한일극장 검색해 봤는데 한관이 있더군요. 아, 2관인가? 2관 정도 있던데 그다지 뭐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근데 영화관 가면 또 가래 끓고 코로나 또 감염되고 이러면 또 머리 아프기 때문에 골치 아프긴 해요. 그죠? 아싸리 그 스파이더맨 파프로모 스파이더맨은 참 파프로모비란다. 스파이더맨 그 이제 11월 달에 개봉하는 스파이더맨이 조금 더 기대가 되지 않나? 그죠? 스파이더맨이 좀 더 기대가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보니까 그게 쿠키 영상 있다고. 근데 뭐 크게 기대는 안 되는. 저는 그 누구지? 박서준 씨 나오는 캡틴 마블 그거는 아마데우스조로 나온다면서요. 그게 오히려 더 기대가 되지 않나. 박서준 씨가 잘할 수 있을까? 그죠? 뭐 아무튼 못 만들어야 되나? 근데 박서준 씨는 뭐 몸이 좋으니까 잘 하겠죠. 그죠? 영어가 이제 어떻게 될지 영어 발음 교정을 해야 될 텐데 아무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크게 달리고 자꾸 이렇게 뉴스 보도에 이렇게 막 강력범죄가 자꾸 보도가 되고 이런 게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서로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런 상황일 때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나. 서로의 행동을. 화가 많이 나. 저도 요즘 예전보다는 화가 나면 좀 못 참는 거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예전에는 저도 나이가 이제 1살 2살 더 먹으니까 좀 이렇게 옛날에는 좀 속으로 삭혔는데 요즘 좀 지른다 그래야 되나? 이제 나이가 뭐 저도 뭐 내일 모레 50이기 때문에 이제는 할 말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저도 뭐 내가 뭐 아직 한 20살 어린애도 아닌데 나도 이제 나이가 50인데 내 목소리를 내야 될 때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저보다 나이가 다 많으니까. 근데 어르신들도 그래요. 너무 자기들 그것만 하면 안 되죠. 그죠? 자기들도 너무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이기적이죠. 생각보다 여러분들 친척들이 이기적이에요. 뭐 도와주는 것도 이렇게 보고 자기한테 이득되면 도와주고 그러죠. 그거 해보면 알아요. 장례식. 부모님 돌아가시고 장례식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기적인지가 나와요. 진짜 얼굴에 침을 뱉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겪어봐서 그렇죠. 큰일 겪어본다 그러잖아요. 장례식이나 결혼식 같은 거 이렇게 한번 해보면 정말 어떨 때는 얼굴에 침을 뱉고 싶어. 여러분들 아직 유튜브를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큰일 장례식이나 이런 거 많이 안 해봤죠. 유산 상속 관계 그런 거 많이 안 겪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죠? 그런 거 하는 거 되게 골치 아파요. 별거 돈이 그게 많든 적든 굉장히 짜증나요. 어떨 때 막 더러워 죽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그 정도예요. 그죠? 그리고 되게 희생을 강요를 많이 하죠. 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렇게 능력도 안 되면서 다 이렇게 떠안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죠. 가족들이 다 힘들죠. 왜냐면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큼만 따놓으면 되는데 엄청나게 자기가 다 끌어안아 버리는 거예요. 모든 짐을. 그럼 어떡해요? 가족들이 그 뒤치다꺼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삶을 그렇게 살고 그걸 또 친척들이 이용해 먹고 그런 경우가 되게 덜어 있어요. 모든 뭐 힘든 일 있으면 다 밀어버리고 힘든 일이 끝나면 니 뭐 했냐 이 지랄하고 뭐 그런 경우가 덜어 많아요.
아무튼 정의의 여신 디케. 정의의 여신 디케는 왜 눈을 가리고 있는가? 이런 거, 이런 일, 이런 다소 황당한 일, 다소 황당한 일.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칼 들고 위협하면 때리지 말고 도망가세요. 누가 됐든 칼 들고 위협하면 달리세요. 그죠? 싸우지 말고 달리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달려서 안전한 데 어디 들어가서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럼 서로 안 다치잖아요. 그죠? 서로 이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편의점 같은 데 들어가서, 슈퍼나 편의점 같은 데 들어가서 문 닫고 문 열어주지 말고 문 닫아버려요. 그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죠? 그리고 CCTV 있는 데로 달리세요. 달릴 때는 CCTV 있는 데로 달리세요. 그죠? 그래야 칼 들고 오는 게 찍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근데 그런 정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이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경찰들이 정당방위 인정을 안 하는 이유가 그냥 충분히 그 정도면 그냥 피할 수도 도망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전체 5주까지는 안 나왔을 텐데, 그래서 과잉방어로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정의의 여신 디케, 정의의 여신 디케의 눈을 가린 붕대를 언젠가는 풀어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평한 사회, 그런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